지금은 남편 스웨터를 뜨고 있습니다. 바텀업 스웨터이고 뒷판 먼저 작업합니다. 고무단은 따로 주워서 떠줄 예정입니다. 확실히 남자 스웨터라 가지고 떠도 끝이 없다. 아마 이거는 작품을 자세하게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사실 시작한 지 좀 됐습니다. 이걸 시작하고 나서 제 옷만 2벌이 나왔고 가방이 하나 나왔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게 앞판이거든요. 뒷판을 뜨면서 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냐면 게이지를 처음에 맞추고 시작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뜨면서 손탑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원래 제작 과정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런 경우였고 생각보다 좀 많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진짜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이 책으로 또 처음 남자 스웨터 떠가지고 선물을 했을 때도 조금 타이트하게 제작이 돼가지고 사이즈를 원작보다 크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디자인이 진짜 예쁘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책이어서 좋아하는데 제가 선택해서 만들었던 작품은 지금 신랑이 입기에는 조금 작은 편이었어요. 이번에는 바느 사이즈 좀 키우고 게이지를 좀 맞춰가지고 제작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큰 거예요. 뒷판을 다 제작을 한 다음에 이 밑단을 또 조절을 해가지고 싹 다 풀고 하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별실코 잡기를 해서 고무단을 따로 뜨려고 이렇게 잡았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펠팅이 이미 되는 실이었던 거죠. 모헤어랑 잡고 뜨다 보니까 펠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이즈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려내가지고 거의 사이즈에 대한 디자인을 다시 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뜨다가 진짜 지겨워진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굉장히 오래 잡고 있는 편물이 되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제작하면서 다시 그 지루함을 극복했습니다. 이제 얘를 뜨고 다른 옷 뜨자 해가지고 열심히 또 뜨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런 계산이나 이런 대처를 할 수가 없을 때는 이게 될까 하면서 끝까지 뜨는 그런 힘이라도 있었는데 뭔가 앞으로 펼쳐질 어려운 고난들을 알게 된 실력이 되니까 오래 냅둬버리는 작품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실도 진짜 고심해서 예쁜 걸로 골라봤고 저도 이거를 입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한 거다. 이번 기회에 또 이런 것도 연습한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은 진짜 폭닥컬이고 정말 예쁘고요. 가격대가 괜찮으면서도 좋은 실을 판매하는 곳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따가 약속하는 시간 그때 아니면은 계속 이거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겨드랑이 완성! 이렇게 쭉 줄여줬고요.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동시에 라운드 넥이 들어갈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완성을 한다 하는 각오를 하고서는 시작하니까 드디어 속도가 납니다. 우왕 너무 예뻐요. 생각한 것보다 더 예쁜 컬러감이에요. 2개 남은 거, 마지막으로 남은 거 제가 다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절입니다.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예 사진이랑 그 다음에 이름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아예 사라졌더라고요. 이 실도 그 실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실가게다 보니까 이 재고가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끝인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쁜 게 보이면은 그 실에서는 거의 바로 사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었던 플레인 가디건을 또 하나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었거든요. 이번 색상은 너무 어두운 거 말고 조금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예상보다 실이 많이 들어가요. 주머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예 넉넉하게 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약간 핑크색이랑 베이지 그리고 아이보리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실인데 뭔가 크림이 많이 들어간 딸기 아이스크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4.5mm 바늘로 제작을 하면 제가 만들고 싶은 옷이랑 거의 딱 떨어지더라고요. 볼실로 감아서 그렇게 제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이렇게 게이지를 정석대로 내는 일이 많이 없는데 10cm까지 떴습니다. 여기 10cm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5mm로 떠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4.5mm로 떴거든요. 제가 여태 조금 헐렁한 느낌의 편물로 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타이트하면서 알아서 좀 정돈이 좀 되게끔 쫀쫀하게 떠지는 그 편물이 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4.5 바늘로 이번 거는 그렇게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실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베이지 톤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좋아요. 너무 핑크색이 도드라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섞여있는 거를 선택한 것도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뜨면서 굉장히 힐링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편물입니다. 쓰레기장인지 모르겠어. 피곤해. 그리고 또 화장실. 짜란! 이만큼이나 떴습니다. 이 바늘은 예전에 샀던 세트로 샀던 Love Yourself 바늘인데 별로예요. 되게 별로거든요. 이 바늘 되게 별로예요. 근데 제가 가끔 쓰는 이유가 이 컬러감이 주는 지루하지 않는 어떤 재미가 있어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별로인 이유는요. 이것도 그 니트프로에서 나왔었던 세트인데 뻑뻑하고요. 코팅이 진저바늘보다는 코팅이 덜 돼 있어요. 손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같이 있는 이 케이블도 되게 뻑뻑한 편입니다.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한 편이에요. 근데 케이블이 그렇게까지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케이블에 대한 취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데 뭐 그럼에도 이런 큰 편물 있잖아요. 이렇게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평면뜨기로 좀 많이 뜨다가 분리를 하니까 그럴 때는 살짝 뻑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저 스페셜에 들어가 있었던 케이블로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이만큼부터 이만큼까지 고난을 겪고 지금 이 어깨 부분 늘림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한 볼 다 쓰고 방금 이제 새 볼도 연결을 했고요. 쭉 이제 떠서 분리하는 곳까지 해주겠습니다. 오늘 너무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주말인데 굉장히 흡족한 주말입니다. 뭔가 어울리는 편물과 제 러브모드 가디건입니다. 이제 슬슬 옷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요즘은 뜨개 하면서 여행 영상을 정말 많이 보고요. 진짜 중독처럼 했던 게임인 심즈 플레이 영상도 푹 빠져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심즈 2까지 나왔었는데 벌써 심즈 4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즈 덕에 이날 저녁은 이 정도나 떴어요. 비어가는 실을 보면 뿌듯합니다. 괜히 불 꺼두고 조명만 켠 분위기를 내보고 싶었어요. 최고로 힐링이 되었던 저녁이었어요. 13년 만에 고데기 빠이빠이입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함께했던 고데기인데 오늘 수명을 다했어요. 저희 이모가 사주셨던 고데기거든요. 저 이거 한 번도 안 망가지고 여태 너무 잘 썼는데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정들었나 봐요, 물건에. 엄청 아쉽네요.
새로 산 고데기가 디자인은 훨씬 예쁘지만 추억이 있었던 애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빠빠이. 고생했다. 드디어 소매 분리단 하는 곳까지 왔어요. 이렇게 흰색으로 묶어져 있는 부분은 이 단추구멍을 만들기 전에 2단 정도 더 떠준 거예요. 이 실이 원작 게이지랑 비교해봤을 때 코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단이 조금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만 2단 정도씩만 늘려서 하면은 딱 적당할 것 같기도 했고, 이번에 제작하고 있는 이 옷은 조금 길이감이 있게 제작을 할 예정이어서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단추구멍이 들어가는 옷이어서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늘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지면 반대쪽 부분에 표시를 해줘요. 뜨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표시를 여기 구멍에다 해줬었거든요. 이 구멍이 만들어진 곳은 표시할 필요가 거의 없고요. 단추가 달아져야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저는 그걸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잘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매 분리를 해줄 거예요. 짜잔! 소매 분리를 했습니다. 소매 분리를 딱 하고 나면 뭔가 이제 내가 옷을 뜨고 있군 이런 생각이 본격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떠서 주머니 있는 곳까지 가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뭐 딱히 엄청 새로울 게 없어요. 물론 이 옷 자체도 지금 새로운 게 없긴 하지만요. 2번 뜨는 거라. 오랜만에 카페 뜨개도 했어요. 바로 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은 못 찍었습니다. 오늘의 힐링. 오랜만에 네일아트 했어요. 귀엽죠? 엄마가 네일아트를 하시는데 이렇게 오늘은 동글동글하게 귀여운 체리 네일아트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핫팩에다가 카드 넣어두면은 녹는 거 아세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약간 온도가 좀 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진짜 대박인 게 이거를 모르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실내에서 있었거든요. 다시 꺼내보니까 카드가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다시 받았잖아요. 녹은 카드가 어디 있을 텐데? 잠시만요. 카드가 이렇게 녹았어요. 와, 이거 플라스틱도 녹일 수 있으면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 그래가지고 이거 학생한테 갔는데 이렇게 된 거라 가지고 이거 봐봐 그랬더니 이게 학교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게 다시 녹여가지고 무거운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다행히 이 칩은 망가지지 않아가지고 교통카드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서 집에 왔는데 다시 신청해서 그 이틀 후에 진짜 빠르게 다시 카드를 받았어요. 엄마야. 아무튼 그랬더랍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원래 핫팩이 생각보다 온도가 되게 높고 잘못하면은 저온 화상도 쉽게 입는다고 해요. 카드가 근데 이렇게 녹는 거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오늘 생각보다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뜨개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얼른 정리하고 저녁 뜨개를 좀 즐기다가 이제 저녁 먹을 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엄마한테 다녀왔던 건데 이렇게 힐링하고 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디테일을 보면 이렇게 입체적인 체리를 만들었어요. 전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럼 저는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샤워를 하고 올게요. 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 편물과 체리 네일입니다. 지금 목단 있는 부분 만들었는데 뭔가 길이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망했습니다. 여기 마커 표시를 잘못해서 제가 길이를 조금 더 떠버렸어요, 앞판을. 여기 겨드랑이 들어가는 첫 번째 단부터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 줄임이 끝나는 곳에다가 마커를 옮겨놓는 바람에 이만큼 차이를 두고 여기서부터 뜨기 시작한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지금 주황색 있는 곳까지 다시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단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쩐지 뭔가 좀 옷이 왜 이렇게 길게 제작되는 것 같지? 원래 길었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뜨고 있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이상하다 생각할 땐 정말 이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풀러야 됩니다. 다시는 푸는 작업을 안 하고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이 옷 버릴까? 그 생각했었어요, 정말. 그렇지만 이겨내야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열심히 떴던 이 시간들이 아까워지니까 어떻게든 또 풀러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 정리했고요. 이제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 차라리 마음은 시원하네요. 뭔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계속 뭔가 이상하다. 푸는 건 정말 금방입니다. 아유, 무슨 회색 머리털 제가 뽑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다행히 거의 뜨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푸는 거라서 펠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뜯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실손상도 덜해서 원래는 그냥 다 버릴 생각이었는데 거의 그냥 쌩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또다시 시작. 해 떴습니다. 리셋 성공! 예이! 이제야 모양이 맞아요. 그림이랑. 아마 원작보다는 브이넥이 좀 깊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게 이쪽을 도톰하게 더 만들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됐다. 이제 한쪽 다시.